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들어간 카페에 오빠와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 중 한 여자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누구였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성큼성큼 걸어가 테이블 앞에 멈춰 섰는데요. 어머, 우리 지우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누구세요? 지우야, 엄마잖아. 엄마도 못 알아보는 거야? 하긴 그때 네 나이가 5살이었으니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가 놀란 채 그 여자가 잡고 있던 손을 급히 빼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라니. 지우야, 우릴 낳아주신 엄마잖아. 뭐? 낳아주신 엄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때 우리 두고 나갔던 그 생모 말하는 거야? 지우야,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그렇게 니들 두고 나온 엄마도 참 마음이 아팠어. 매일매일 니들 생각만 하고 있었다. 엄마 맘 이해하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오죽했겠니? 생모란 여자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는 듯 했어요.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라니. 지금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우야, 니네 집에 있는 사람은 새엄마잖니? 내가 널 낳아준 친엄마야. 낳아준 엄마? 참 어이가 없네요. 평생을 한 번도 안 나타나더니 갑자기 왜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라는 말 하지도 마세요. 나한테 엄마는 집에 계시는 우리 엄마 한 분뿐이니까요.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널 낳았다니까. 낳았다고 다 부모인가?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참 뻔뻔하네요. 야, 박지우,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도 참 웃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껏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오빠가 이럴 수가 있어? 오빠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야? 앞으로 이런 자리에 나 부르지 마. 제가 오빠 생모를 노려보다가는 등을 돌렸는데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지켜만 보던 생모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동생은 의사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오빠랑 달라도 너무 다르네. 같은 뱃속에서 나온 게 맞긴 한 거예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제가 그 여자를 있는 대로 노려보다 밖으로 나왔는데 손이 마구마구 떨려올 정도였어요. 사실 너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몇 달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생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제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카페 문을 열고 나오려던 순간 바로 눈앞에 고모가 서 있었어요. 고모가 여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와. 연락받고 왔지. 근데 넌 왜 가는 거야?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고모는 여기 왜 왔어요? 너 몰랐니? 네 생모랑 나랑 친구잖니. 연락받고 왔지. 근데 넌 어디 가는 거야? 네 생모가 너 엄청 보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따 가지 그래. 됐어요.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가봐야 해요. 그래봤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 뭐니 해도 내 핏줄이 최고인 거야. 네 생모한테나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전 우리 엄마가 남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 얘 좀 봐. 네가 그래봤자 나중에는 핏줄밖에 없는 거야. 지금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둔 척 하지만 아마도 조금 있으면 본색을 드러낼걸? 우리 엄마에 대해 한 번만 더 함부로 말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고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모를 있는 대로 노려봤는데 고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모에게 쏘아붙인 뒤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오빠가 무슨 생각으로 생모를 만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너 좋아하는 김치찜 해놨는데. 김치찜? 와, 맛있겠다. 엄마, 나 지금 무지 배고파. 얼른 앉아. 밥 먹자.
엄마, 난 고봉밥 줘. 나 진짜 배고파. 알았어. 근데 너 다이어트 한다며? 밥은 조금만 먹지 그래? 엄마,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암튼 널 누가 말리겠니? 근데 네 오빠는 요즘 도통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너 최근에 오빠랑 통화해 본 적 있니? 어? 오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잘 살겠지 뭐. 오빠가 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해? 아니, 네 오빠 견과류 알러지 있어서 음식 신경 써서 먹어야 하는 거 알잖아. 음식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돼서 그렇지. 엄마, 오빠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챙겨 먹겠지. 그리고 몸이 이상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겠지 뭐. 항상 우리 걱정뿐인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약간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 너도 기억하잖아. 전에 실수로 호두 들어간 빵 먹고 나서 네 오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잖니.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엄마,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잘 하겠지. 제가 엄마에게 핀잔을 줬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 아빠와 재혼해서 지금껏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낳았던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얼핏 들었을 뿐이었어요. 다만 그 뒤 엄마는 이혼을 하고 쭉 홀로 지내다가 우리 아빠를 만나서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남자 혼자 남매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꼬질꼬질한 우리를 보며 엄마가 데워주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엄마는 아동복을 판매하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데 아빠가 그곳을 드나들다가 가까워진 모양이었어요. 우리를 낳아준 생모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요.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하루 종일 술만 마신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 생모를 치료해보고자 아빠가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모는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나중에는 집까지 나가버렸답니다. 결국 아빠도 질릴 대로 질린 채 이혼을 했다는데요. 이혼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뒤 생모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실을 엄마에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얼마 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생모가 모습을 드러낸 거였는데요. 알고 보니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그런 생모의 말에 혹해서 넘어갔던 곳이었고요.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엄마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집에 있는 거 힘들어요. 자꾸 아빠가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엄만 이 집 떠나기 싫은데 곳곳에 아빠 손길이 묻어있잖니? 그래서 더 정이 들었거든. 근데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이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이사요? 이사는 좀 그렇죠. 엄마 말대로 여긴 아빠 손길이 묻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전 당분간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 안 될까요? 너 혼자 거기 가서 살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살면 불편한 게 많을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엄마, 제가 애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차피 나가 살아야 하는데 조금 빨리 나가 사는 건데요 뭐. 그거랑 다른 거지. 거기다 아빠까지 집에 안 계신데 너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 맘이 더 안 좋구나. 엄마,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오빠가 엄마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오빠는 홀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저는 오빠가 왜 그러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는 예전에 전 남편과 이혼 후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빠가 정성껏 우리 남매를 키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엄마는 우리를 보며 안타깝게 떠나보낸 아들을 떠올렸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엄마의 정이 그리웠기에 엄마 아빠가 재혼을 한 뒤로
한동안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잠이 들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제 옆에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던 엄마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 엄마가 지민이 지우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줄게. 비록 엄마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니들은 항상 엄마 아들 딸이야. 알았지?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엄마, 걱정 마. 나도 빨리 어른 돼서 엄마 지켜줄게. 정말이지? 엄마는 우리 아들 딸을 만나게 돼서 정말 좋아. 라며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우리는 많은 지원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오빠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현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거든요. 어느 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 엄마가 제 옆에 누워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우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나? 글쎄, 난 딱히 뭐가 되고 싶은 건 없는데 엄마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는 우리 지우가 의사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돼서 아픈 친구들 다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 소원이 없겠다. 엄마의 목소리가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도 오래전에 떠나보낸 아들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의사가 되지 뭐. 난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꼭 의사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가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엄마는 우리 남매를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런 엄마를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오빠가 또 와 있었어요. 오빠가 웬일이야? 엄마가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았으면서? 그거야, 바빠서 그렇지. 그렇게 바쁘신 몸이 여긴 어떻게 왔냐고. 제가 오빠에게 쏘아붙였는데요. 엄마가 그런 저를 말렸어요. 지우야, 오랜만에 온 오빠한테 왜 그래? 그만하고 이리 와 앉아. 니들 배고프지? 엄마가 빨리 밥 준비할게. 잠깐만 앉아있어. 엄마는 맨날 밥밖에 몰라요? 얼른 아까 말한 건 해주세요. 굳이 엄마 명의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우선 밥부터 먹자. 싫다니까요. 누가 밥 굶고 다닌다고 맨날 밥밥 노래를 불러요. 아파트 명의나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지민아, 그건 안 된다. 그건 한참 나중에 그때 하자꾸나. 거봐, 맨날 말로만 친자식 같다고 하면서 결국 친자식이 아니니까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엄마가 낳은 자식이었어도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로 명의 변경해줬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까짓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해주는 거냐고요. 오빠가 엄마에게 인상까지 쓰며 대들고 있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오빠 지금 아파트 명의 변경 때문에 왔던 거였어? 그랬던 거야? 그걸 왜 오빠가 해달라 말라 해. 그건 엄연히 엄마 거잖아. 거기서 그냥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오빠랑 내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엄마 덕분이잖아. 엄마 아니었음 우리 형편에 내가 의대 가서 맘 편히 공부나 했겠어?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다른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해? 근데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따지고 보면 내 학비는 얼마 하지도 않았어. 네 의대 학비랑 비교나 되겠냐? 양심이 없는 건 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빠가 이럴 수가 있어. 오빠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먼저 자꾸 끼어들긴. 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오빠 나 지금 당장 나가. 어디 가서 행패를 부려.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오빠를 노려봤어요. 아주 효녀 나셨구만. 네가 뭔데 나서고 그래. 왜? 의사 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얘들아, 그만하거라. 시끄럽게 할 거면 진이 너 그만 가봐. 엄마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오빠가 씩씩대며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아파트 명의 변경하면 안 돼. 알았지? 걱정 마. 엄마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오빠가 자꾸 그러면 엄마 마음 약해질까봐 그렇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넌 일이나 열심히 잘해. 저번에 입원했다던 그 민준이는 괜찮아졌어? 아유, 암튼 우리 엄마 기억력 하나는 알아줘야 해. 괜찮아졌어. 우선 수술이 잘 됐으니까. 그리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크고 워낙 밝아서 금방 털고 일어날 것 같아.
그래, 항상 병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 순간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는데요. 아마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각나는 듯 했어요. 제가 의사가 된 뒤 엄마에게 얼핏 들었는데 의료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듯 했어요. 딱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엄마는 우리 병원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돈이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몰래 후원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돌아간 뒤 엄마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빠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큰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오빠가 계속해서 엄마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오빠가 집에 와서 또다시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친자식도 없어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 주실 거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아니 그렇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우겨지고 계시냐고요. 왜? 내가 아파트 주면 네 생모한테 홀라당 다 내주려고? 잠깐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놀라서 엄마 오빠를 바라봤어요. 너 이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녀석아 잘 생각해봐. 지금껏 얼굴 한번 비춘 적이 없던 네 생모가 갑자기 왜 나타난 건지. 그 사람은 지금 돈 욕심이 나서 너한테 달라붙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리 분별 못하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요. 내가 생모를 만나긴 언제 만났다고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만났다 이거구나. 너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엄만 너랑 영 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대로 말해.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엄마의 얼굴은 무서우리만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생모를 만나다니요. 생모 얼굴 본 지가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는구만. 내가 그동안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넌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다. 알겠니?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음된 파일에는 오빠와 생모가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네 새엄마 좀 잘 꼬셔봐. 그 집을 네 명의로 해야 혜경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할 거 아니니? 그럼 혜경이랑 결혼해서 그 집에서 알콩달콩 살면 되잖니? 네가 그 집만 네 명의로 바꾸면 혜경이는 내일이라도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구나. 걱정 마. 새엄마란 사람이 마음이 엄청 약해서 내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걸? 사실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새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 아빠 눈치 보면서 잘하는 척 한 것뿐이야. 오빠가 큰 목소리로 말했는데 옆에 고모도 있었던 모양으로 안타까운 듯 급히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니들 엄마가 니들한테는 참 잘하긴 했었잖니? 에이, 아무리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친엄마랑 새엄마는 비교가 안 되지. 안 그래 아들? 당연하지. 난 새엄마한테 고마운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지우 그것은 인정머리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어찌나 쌀쌀맞은지 말도 못 붙이겠더구나. 엄마 말도 마. 지우 그기 집에는 지가 의사 됐다고 아주 기고만장이야. 그것보다 지민이 넌 하루라도 빨리 집 명의 바꿀 생각이나 해. 너도 알다시피 혜경이 정도면 돈 많고 얼굴 잘생긴 남자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섰는데 그 많은 남자들 다 뿌리치고 너를 선택한 건 나 때문이잖니?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니까 적어도 아파트 하나는 네 명의로 있어야 혜경이도 안심하고 너랑 결혼하지 않겠니? 너도 그 정도 염치는 있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네가 내 아들인 거 하나 빼놓고는 딱히 볼만한 것도 없잖니? 특히 네 얼굴 말이야. 네 아빠 얼굴을 닮았어야 했는데 하필 내 얼굴을 닮은 게 뭐니? 네 아빠는 예전에 얼굴이 진짜 잘생겼었는데 라는 말들이 잔뜩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오빠가 얼굴이 좀 못생긴 편이었거든요. 어찌된 것인지 저는 아빠를 닮았고 오빠는 생모를 쏙 빼닮았다는데요. 오빠와 저는 얼굴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그때까지 연애 한 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생모가 그러한 오빠의 약점을 가지고
접근한 듯 했어요.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듣던 오빠가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받았어요? 왜? 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니? 아니지. 네 엄마는 따로 있지. 가서 널 낳아준 생모랑 그 혜경인가 하는 여자랑 잘 살거라. 근데 너 그건 알고 있는 거니? 내가 알아보니 그 혜경인가 하는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또 있더구나. 걔는 너한테 돈 뜯어낼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난 네가 어떻게 살던지 신경 안 쓸 생각이니까 내일 당장 그 아파트에서 나가거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 내놓을 거니까 짐 다 빼야 할 거야. 뭐야, 날 미행까지 했던 거예요? 진짜 구질구질하게 사네? 그리고 혜경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러워서 나갈 테니까. 난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돼요. 역시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내쳐버리는구만. 그래,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할 거다. 그 집 바로 내놓을 거니까. 알았다고요. 오빠가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는데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근데 그 녹음 파일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사실 네 고모가 그동안 엄마한테 다 보내주고 있었어. 고모가? 난 고모도 한패인 줄 알았는데? 네 고모한테 다 들었다. 그날 너도 그 자리에 갔었다면서? 미안해, 엄마. 엄마 기분 나쁠까봐 말 못했어. 난 그런 자리인 줄도 모르고 나갔는데 똑하니 그곳에 있더라고. 근데 나도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진짜 미안해, 엄마. 괜찮아. 우리 딸 마음을 엄마가 왜 모르겠니? 근데 고모 말로는 니들 생모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오빠를 꼬드긴 거야. 난 니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모양이다.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고모와 생모는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답니다. 아빠에게 생모를 소개해준 사람도 고모였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생모가 고모에게 연락을 했다는데요. 우리 엄마한테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돈을 좀 뜯어내자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고모가 그런 생모를 뜯어 말렸다고 했는데 도통 들어먹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모가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했어요. 언니가 그동안 지민이 지우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잘 아는데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지금껏 제가 언니한테 신세진 것도 많은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난 그래도 애들 생모라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어요. 저한테도 한몫 단단히 떼어줄 테니 협조하라고 꼬드기더라니까요. 술은 여전히 못 꾸는 모양이던데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민이 그놈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생모 말에 그대로 넘어갔더라고요. 전에 오빠한테 왜 그런 인간을 소개해줬을까 후회만 되네요. 고모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그 혜경이란 여자도 어디 술집 다닌다는 것 같은데 얼굴이 반반하니 그 여자를 믿기로 오빠를 꼬신 모양이었어요. 고모가 그동안 생모를 만나서 녹음한 것들을 엄마에게 그대로 전송해줬다고 했어요. 그 뒤 엄마와 고모는 그 인간들이 뭔 짓을 하는지 다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살면서 고모도 엄마한테 신세진 것이 많았기에 은혜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생모란 인간이 오빠를 이용한 뒤 돈만 빼돌려서 도망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오빠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는데요. 고모의 말에 의하면 생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모가 허구한 날 구박을 하는 모양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너 치우니? 엄마다. 누구시라고요? 엄마라고, 엄마. 널 낳아준 엄마. 전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네가 전화를 끊든 말든 상관없는데 너 와서 네 오빠 좀 데리고 가.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오빠가 응급실에 있다고요? 그래. 아니 네 오빠 견과류 알레르기인가 뭔가 그거 있다며? 아니 난 그런 것도 없는데 얜 누굴 닮은 거니? 샌드위치 먹다가 지금 땡땡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 네가 와서 데리고 가. 아니 근데 무슨 샌드위치 하나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니 그래? 네가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냐. 아유 내 팔자야.
이번 참에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혹이 들러붙어서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근데 네 새엄마는 지민이를 완전히 내친 거냐? 아무리 새엄마라고 해도 그렇지 그동안 친자식처럼 키웠다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칠 수가 있니 그래? 이래서 괴물한 소리를 듣는 거야. 인정머리가 없잖니? 그나저나 넌 의사 됐다며? 앞으로 엄마랑 자주 만나고 그러자. 딸 좋다는 게 뭐겠니?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이 낳았다면서 아들한테 땅콩 알러지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진짜 한심하네. 다시 한 번만 전화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끊고 생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오빠가 있다는 응급실로 갔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생모란 사람이 아들한테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것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오빠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민아, 그때 네가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만 이제 널 못 보겠구나. 엄마가 병원비만 계산한 뒤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생모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버려지고 우리 엄마에게까지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모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땅콩 알러지가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무릇 엄마라고 하면 자식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암튼 그 뒤부터 엄마는 오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빠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월세로 살고 있고요. 지우야,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엄마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녹음된 거 들어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걸? 오빠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그냥 엄마 맘 편한 대로 해. 고맙구나. 근데 이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영 마음이 안 좋긴 하네. 엄마가 홀로 중얼거리셨어요. 그 뒤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오빠가 찾아와서 애원하고 있지만 엄마는 매몰찰 정도로 모른 척하고 계신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오빠에게 여지가 생긴다면 생모가 또다시 접근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거기에 또 넘어갈 거라고 말이죠.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오빠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보기에 엄마의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